안녕하세요, 학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CAD 실무능력평가 2급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박남용 강사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 설정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내용을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CAD 실무능력평가 2급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에 KPC 자격이라는 페이지에서 해당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여러분들께 해드렸죠. 실제적으로 이제 CAD 실무능력평가 2급 문제는 삼각도법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도면을 보고 평면도와 정면도, 그 다음에 측면도를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뷰라 그러죠. 모형뷰에서 여러분들이 모델 모형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도면에 맞춰서 평면도, 정면도, 그 다음에 이제 측면도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형 공간에서 작업되어진 이 결과물을 도면 공간, 즉 배치 공간으로 우리가 불러들여서 배치 작업을 해서 그리고 저장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이 CAD 실무능력평가 2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오토캐드의 2차원과 관련된 명령어들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 명령어들을 가지고 얼마나 응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전문적인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는 민간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CAD 실무능력평가 2급 시험은 20년 넘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ATC라는 시험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진행해왔던 시험입니다. 이 ATC 2급의 문제가 몇 년 전에는 이제 그 오토캐드 캐드 마스터 2급이라고 해서 이름을 좀 변경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자격증이 이제 국가 공인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공신력을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한국생산성본부로 이 자격증 시험이 이관이 됐어요. 이관이 돼서 이 한국생산성본부라는 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자격증이고, 비록 이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시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하시거나 뭐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캐드의 어떤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오토캐드를 열어서 오토캐드를 오픈해서 우리 그 CAT 2급 줄여서는 저희가 이제 CAT 2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CAT 2급에 도면을 그리기 이전에 뭐 자동 저장 시간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배치 공간의 어떤 그 화면의 색깔을 우리가 변경을 한다든지 등등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해야 될 환경 설정 사항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지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응시 조건,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하실 때 CAT 2급에서 제시하는 응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답안 작성용 템플릿 파일 내려받기 및 사용, 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험을 시작한 후에 시험 보기 창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사이트, 한국생산성본부에 회원가입이 돼 있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회원가입이 돼 있으신 상태에서 시험 접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을 이게 그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험을 보기 위한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시작했을 때 시험 보기 창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템플릿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템플릿 파일을 제공되어지는 템플릿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면을 작성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임의로 그냥 빈 페이지에다가 도면을 작성해서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바로 실격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시험 보기 창에서 제공되어지는 템플릿 파일을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저장을 하셔야 되냐면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셔야 돼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시고 파일 이름은 응시자의 수험번호가 자동으로 기입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수험번호.dwg라는 템플릿 파일을 응시자가 신청한 CAD 응용 프로그램에서 오픈을 하셔야 돼요. 즉,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임의로 작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다운받으셨잖아요. 템플릿 파일을. 그러면 다운받아져 있는 여러분 수험번호의 템플릿 파일을 CAD에서 오픈하셔가지고 시험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템플릿 파일 안에는 도면 공간, 즉 배치 공간을 의미해요. 도면 공간에서 작성할 타이틀이라는 블럭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ATC 2급이나 캐더 마스터 2급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틀을 뷰 제목을 직접 그렸어야 되거든요. 그렸어야 되는데 이번 캐드 실무능력평가 2급에서는 그리지 않고 직접 삽입을 한다. 만들어져 있는 블럭을 삽입을 해서 뷰 제목을 작성하도록 한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답안 작성 중간에도 반드시 작업 파일을 저장을 하고 백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뭐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된다든지 컴퓨터 고사장의 전원들이 갑자기 나간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돌발적인 사항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시험 감독을 여러 번 하거든요. 여러 번 하는데 시험 감독할 때마다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하튼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장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 저장을 수시로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만 믿지 마시고 저장을 수시로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동 저장 시간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자동 저장되는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템플릿 파일을 우리가 이제 가져오는 방법과 그 템플릿 파일 안에 있는 타이틀 블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살펴볼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배치 공간, 즉 도면 공간에다 타이틀 블록을 사용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배치 공간으로 넘어갔을 때 그 배치 공간의 그 화면의 어떤 색상이 뭐 흰색 또는 회색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세요. 왜냐하면 화면의 배치 공간의 화면의 색상이 흰색 또는 회색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검정색 바탕에서 보통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검정색 바탕에서 보이는 컬러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 공간의 색상을 우리가 변경을 미리 좀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배치 공간에 우리가 이제 도면 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배치 공간의 다양한 어떤 영역들이 이 배치 공간 화면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면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옵션들을 조정해서 배치 공간을 마치 모형 공간처럼 보이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저장하는 방법과 자동 저장된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이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영문 버전이 아니라 한글 버전인데요. 여기 보면 시트 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게 배치 공간을 의미하는 건데요. 배치 공간의 색상을 우리가 어떻게 변경하는지, 그리고 자동 저장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
짧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AD를 오픈하도록 하고요. 자, CAD를 오픈했을 때 바로 그리기 시작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시험 고사장에서 감독관 지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게 된 그 시험 페이지, 시험 보기 페이지에서 템플릿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린 참고 폴더 안에는 CAT 2급 템플릿 예시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를 템플릿 파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열기 하고요. 자, 참고 파일을 보시면 여기에 CAT 2급 템플릿 예시 .dwg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뜨게 돼요. 여러분들 시험 고사장에서도 템플릿 파일을 여시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 보통 시험 고사장에서 여시는 템플릿 파일은 여기에 한국생산성본부의 마크라든지 그 다음에 CAT 2급에 관련된 마크들이 이렇게 두 개가 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떠 있는데 읽어보면 CAT 2급 템플릿 파일인지 확인해라. 확인된 거죠. 지금 이 그림이 떴다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파일명이 수험번호와 동일한지, 템플릿 파일의 파일명이 여러분들의 그 수험번호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1번, 2번이 확인돼서 오류가 없다면 지금 요 그림 있죠, 여러분들. 얘를 이게 그 블럭이거든요. 이게 그림처럼 보이지만 블럭이에요. 얘를 선택하고 딜레이트 버튼 눌러서 여기서 바로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 위에 보시면 홈탭이죠. 홈탭에 리본 메뉴 중에 블럭이라는 패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삽입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그냥 단축키 I 누르셔도 키보드에서 I를 명령 입력창 입력하셔서 엔터 입력하셔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삽입창 객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재 도면에 보면 여기 타이틀이라고 있죠, 그죠? 요거를 배치 공간, 즉 도면 공간에 불러와서 배치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기 또 삽입을 펼쳐보시면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삽입의 요 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삽입 명령 아이콘을 펼쳐보시면 여기에 타이틀이라는 블록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배치 공간에 대한 색상과 옵션들을 좀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배치 탭이 하나가 있어요. 눌러보시면 현재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검정색 색상이 흰색 또는 회색으로 보이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때로는 여기 뷰포트 같은 게 하나가 이제 생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그냥 다시 제가 모형 탭을 클릭했고요. 명령 입력창에 OP라고 입력해 주시면 옵션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냥 A, 우리 응용 프로그램 버튼 눌러서 아래에 있는 옵션 버튼을 누르셔도 이렇게 우리가 옵션 창이 뜨게 되죠. 그러면 화면 표시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색상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시트 배치. 그리고 여기 있는 색상을 그냥 보통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얘를 검정색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적용, 닫기 누르시면 우리가 배치의 화면 자체가 검정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배치 요소라고 있는데요. 아마 배치 가능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작업하기가 편하시려면 첫 번째 항목이랑 마지막 항목 있죠. 체크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요. 요거를 제외하고, 요 부분을 제외하고 5개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간에 있는 3개를 끄시고 제일 앞부분에 있는 배치 및 모형 탭 표시와 제일 끝에 있는 새 배치에서 뷰포트 작성 요 2개만 체크를 하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배치 탭을 클릭해보면 마치 모형 공간에서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정색 화면에 넓은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도면폼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배치 탭을 클릭했을 때 앞서 보셨던 것처럼 뭔가 영역이 점선으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이 화면 자체가 흰색이나 회색으로 표현되거나 그리고 배치 영역이 뭐 또 표현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처음 시험을 접하는 이 CAT 2급 시험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 강의를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컴퓨터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셨다가 한두 번 떨어지셔가지고 저 강의를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특히나 제 강의만 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신데 컴퓨터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컴퓨터 학원의 어떤 환경 설정하고 시험 조사장의 환경 설정이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컴퓨터 학원에서 시험을 본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곳이 아니라 다른 컴퓨터 학원에 가셔가지고 또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치 공간의 색상이라든지 영역이라든지 이런 표시들은 앞서서 OP 입력하셔서요. 여기 있는 배치 요소란 곳에서 첫 번째와 다섯 번째만 체크하시고 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저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동일하게 OP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입력해 주시면 열기 및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당연히 뭐 버전을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00 버전으로 간다든지 2013 버전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위 버전으로 저는 맞춥니다. 맞추고요. 중요한 것은 아래에 보시면 파일 안전 예방 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 저장인데요. 10분 간격으로 저장할지 아니면 5라고 입력해 주시면 5분 간격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저장을 좀 자주 하고 싶으시면 한 5분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이거보다는 좀 늦게 저장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10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맞추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자동 저장될 때 그 임시 파일의 파일 확장자는 뭘로 할 것이냐? 이거는 AC 달러로 되어 있는데요. DWG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DWG로 바꿔주셔야지만이 나중에 확장자를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임시 파일을 긴급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5분 단위로 계속 저장이 되겠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러면 방금 보였던 AC 달러라는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계속 자동 저장이 5분 단위로 돼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자동 저장된 임시 파일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아가 보면 확장자명이 .dw로 되어 있지 않고 .ac 달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ac 달러라는 이름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dwg로 파일을 변경해 줘야 돼요. 근데 귀찮잖아요. 또 이름 바꾸기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dwg로 저장되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두 번 작업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우리가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5분 단위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해당 파일은 어디로 저장이 되냐? 다시 한번 제가 OP라고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라는 탭을 클릭해 보시면은 쭉 한번 보시면 자동 저장, 여기 보시면 자동 저장 파일 위치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를 눌러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C 루트의 유저, 그 다음에 ARF, 그 다음에 APP 데이터, 로컬 템프 방에 자동 저장이 된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물론 선택하셔서 제거할 수도 있고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따로 폴더를 지정해 줄 수도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폴더를 저장해 볼까요? 제가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해서 새 폴더를 해서 뭐 CAD 자동 저장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할게요. 자, 열기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 저장 파일 위치가 유저의 데스크탑이 바탕화면이잖아요. 바탕화면에 CAD 자동 저장이라는 폴더로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면 작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여기 CAD 자동 저장 폴더에 저장된 임시 파일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마 그 파일들이 5분 단위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을 최종 가장 시간이 근접한 파일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오픈하셔서 다시 작업을 재개해 주시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제 C 드라이브로 이렇게 했잖아요. C 드라이브. 그런데 어떠한 시험 고서장은 C 드라이브가 컴퓨터를 재부팅했을 때 C 드라이브가 초기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C 드라이브가 초기화되지 않으면은 C 드라이브의 바탕화면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셔도 되고, 만일에 C 드라이브가 초기화되는 시험 고사장인 경우는 시험 감독관한테 이야기하셔서 아니면 그 D 드라이브나 다른 드라이브, 초기화되지 않는 드라이브로 자동 저장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문자의 스타일을 우리가 만든다든지 치수의 스타일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환경 설정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진로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을 위한 사전 환경 설정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템플릿 파일을 어떻게 가져오는 거고, 템플릿 파일에서 우리가 이제 타이틀 블럭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화면에 떠 있는 블럭을 삭제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도면 공간의 화면을 어떻게 우리가 옵션으로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자동 저장, 백업 파일을 만드는 자동 저장하는 방법과 그리고 자동 저장이 되는 파일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후에 우리가 또 시험에 진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